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에 차가운 시선들이 콘스탄스의 온몸을 난도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드레스 자락은 떨리고 있었고 눈가에는 억울함이 가득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콘스탄스의 약혼자인 세실은 그녀를 경멸 어린 눈초리로 바라보며 손가락질했습니다. 당신이 도둑질을 했다니 우리 가문의 수치라고 그는 소리쳤습니다. 그의 옆에 선 영애들은 부채 뒤로 입을 가리며 비열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저는 결백해요. 제 가방에 그 보석이 왜 들어있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바닥에 떨어진 화려한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그녀의 결백을 비웃듯 반짝였습니다. 바로 그때 콘스탄스의 귓가에 서늘한 한기가 느껴지며 기묘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련하기도 해라. 고작 이런 벌레들에게 짓밟히고 있다니. 콘스탄스는 고개를 돌려 자신을 지켜보는 붉은 눈의 환영을 보았습니다. 나에게 내 몸을 빌려준다면 저들의 혀를 모두 뽑아주지. 죽음보다 더한 굴욕을 느끼던 콘스탄스는 홀린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찰나의 순간 콘스탄스의 눈동자가 푸른색에서 강렬한 붉은색으로 변했습니다. 떨리던 어깨가 펴지고 그녀의 입가에는 잔혹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시끄럽구나. 개 짖는 소리가 파티장을 가득 채우고 있군. 갑자기 달라진 그녀의 분위기에 세실은 주춤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콘스탄스는 우아하게 걸음을 옮겨 보석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보석을 줍는 대신 세실의 가슴에 달린 훈장을 뚫어지게 보았습니다. 당신의 훈장에 묻은 그 붉은 얼룩은 와인인가요? 아니면 천박한 욕망인가요? 이 여자가 미쳤나? 감히 누구에게 그런 망발을 하는 거지? 공중에서 멈춘 그의 손목을 콘스탄스가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낚아챘습니다. 손대지 마. 그 더러운 손이 내 살결에 닿는 것조차 소름 끼치니까. 그녀는 가방 속에서 작은 손거울을 꺼내 바닥에 보석을 비추었습니다. 진짜 다이아몬드는 이 각도에서 푸른 빛을 내야 하지만 이건 그저 유리 조각일 뿐이죠. 당신이 훔쳤다고 주장하는 진품은 지금 당신의 내연녀 주머니에 들어있을 텐데. 비명을 지르며 도망가려던 영예의 드레스에서 진짜 목걸이가 툭 떨어졌습니다. 사방에서 경악의 목소리가 터져나왔고 세실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누가 진짜 도둑인지 명확해진 것 같군요. 이런 수준 낮은 연극에 어울려주기엔 제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그녀는 장갑을 벗어 세실의 얼굴에 거칠게 내던졌습니다. 파혼입니다. 당신 같은 쓰레기와 맺은 계약은 이 시간부로 무효예요. 그리고 이 천박한 모조품은 당신들의 수준에 딱 어울리니 선물로 드리죠. 콘스탄스는 우아하게 드레스를 걷어올리며 뒤돌아 출구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그림자가 바닥에 길게 늘어지며 스칼렛의 형상으로 일렁였습니다. 잘했어 꼬마야. 복수는 이렇게 화끈하게 시작하는 법이지. 하지만 콘스탄스는 가슴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뜨거운 열기에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단지 스칼렛의 힘 때문인지 아니면 자신의 본성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다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자의 목소리가 낮은 웃음소리와 함께 들려왔습니다. 죽은 악녀가 돌아온 것 같군. 흥미로운 쇼였어. 콘스탄스가 소리치며 그를 쫓으려 했지만 그는 이미 연기처럼 사라진 뒤였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너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진짜 범인들을 찾아야지. 콘스탄스는 주먹을 꽉 쥐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들의 앞에 놓인 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어둡고 거대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발밑에 떨어진 스칼렛의 유품이 피처럼 붉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붉은 보석은 마치 살아있는 심장처럼 기괴한 빛을 내뿜으며 전멸했습니다. 콘스탄스는 떨리는 손을 뻗어 차가운 바닥에 굴러다니는 그 유품을 소중하게 움켜쥐었습니다. 보석이 손바닥에 닿는 순간 머릿속에서는 스칼렛의 날카로운 웃음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기억의 파편 속에서 스칼렛의 유일한 친구였던 릴리의 환한 미소가 안개처럼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기억은 이내 검은 독약이 든 잔과 비명소리로 얼룩지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스칼렛의 영혼은 릴리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콘스탄스의 의식을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다음날 새벽, 콘스탄스는 신분을 숨기기 위해 수수한 하녀복으로 갈아입고 저택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릴리가 생전에 머물렀던 변두리의 낡은 고아원 건물이었습니다. 무거운 나무 문을 밀자 삐걱거리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고요한 복도를 가로질러 울렸습니다. 먼지가 자욱한 로비에는 아이들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고 정적만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스칼렛은 릴리가 남긴 비밀 일기가 원장실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속삭였습니다. 위층으로 향하는 계단을 밟을 때마다 낡은 목재가 비명을 지르듯 울어대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갑자기 복도 끝에서 누군가의 낮은 발소리가 들려오자 콘스탄스는 급히 커튼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한 남자가 손등에 흉터를 만지며 원장실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는 왕실 소속의 냉혈한 수사관으로 이름 높은 랜돌프 카터 백작이었습니다. 랜돌프는 책상 서랍을 샅샅이 뒤지며 무언가 중요한 서류를 찾으려 혈안이 되어 보였습니다. 콘스탄스는 그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반대편 창문을 통해 원장실 내부로 잠입했습니다. 그녀는 벽난로 뒤편에 느슨한 벽돌 하나를 발견하고 조심스럽게 그것을 빼냈습니다. 그 틈새에는 릴리의 필체가 선명하게 적힌 작은 가죽 일기장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일기장의 첫 페이지에는 왕실의 문장이 찍힌 독살 계획에 대한 충격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콘스탄스의 목덜미에 닿으며 공기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지? 쥐새끼 같은 하녀 랜돌프의 낮은 목소리가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콘스탄스는 스칼렛의 힘을 빌려 두려움을 억누르고 천천히 뒤를 돌아 그를 쏘아보았습니다. 수사관님이야말로 불법 침입을 즐기시는 모양이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서늘했습니다. 랜돌프는 당황한 기색 없이 그녀의 눈동자 속에 서린 기묘한 살기를 포착하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는 그녀가 손에 쥔 일기장을 뺏으려 했지만 콘스탄스는 재빨리 몸을 날려 피했습니다. 좁은 방 안에서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며 붉고 튀는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10년 전 사건의 열쇠입니다. 함부로 넘길 순 없죠. 콘스탄스가 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랜돌프는 실소를 터뜨리며 검을 거두고 그녀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 일기장에 적힌 진실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당신의 목숨이 질긴지 궁금하군. 콘스탄스는 물러서지 않고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자신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밖에서 경비병들의 함성 소리가 들려오자 랜돌프는 혀를 차며 그녀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살고 싶다면 입 닥치고 나를 따라와라, 꼬마 영애님. 콘스탄스는 얼떨결에 그를 따라 어둡고 습한 지하 통로로 발을 들였습니다. 통로의 벽면에는 기괴한 문양들이 새겨져 있었고 멀리서 알 수 없는 중얼거림이 들려왔습니다. 랜돌프는 익숙한 듯 길을 안내하며 그녀가 가져온 일기장의 내용을 슬쩍 훔쳐보았습니다. 일기장 속에는 스칼렛이 처형되기 직전 마지막으로 만났던 인물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현재 왕국의 제1왕이 계승자인 황태자의 측근이었습니다. 사건의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거대하다는 사실에 콘스탄스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갑자기 통로 끝에서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누군가가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폭발음과 함께 자욱한 먼지가 복도를 가득 채우자 콘스탄스는 반사적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자욱한 연기 너머로 랜돌프가 날카로운 눈빛을 빛내며 검을 뽑아 들었습니다. 콘스탄스의 내면에서 스칼렛은 이 소란이 누군가의 도주를 돕기 위한 미끼임을 직감했습니다. 두 사람은 폭발을 일으킨 자들을 뒤로하고 비밀 통로를 따라 무도회장이 있는 위층으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가면 무도회가 열리는 연회장은 겉모습만 보기에 평화롭고 고혹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콘스탄스는 화려한 나비 모양 가면을 쓰고 군중들 사이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습니다. 연회장 구석에서 귀족들이 은밀하게 주고받는 대화는 일반적인 사교 활동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녀는 우연히 열린 문 사이로 어린 소녀들이 쇠사슬에 묶인 채 끌려가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왕실의 비호를 받으며 자행되던 추악한 인신매매 사업의 실체였습니다. 스칼렛의 분노가 콘스탄스의 혈관을 타고 흐르며 그녀의 신체를 완전히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콘스탄스는 망설임 없이 현장을 덮쳐 경비병들의 시선을 자신에게 집중시켰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시작된 강력한 마력의 파동이 경비병들의 무기를 순식간에 튕겨냈습니다. 뒤이어 나타난 랜돌프가 숙련된 솜씨로 남아있는 적들을 제압하며 길을 텄습니다. 모든 것이 기록된 인신매매 장부를 발견한 콘스탄스는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장부에는 스칼렛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대신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무도회장의 소란이 커지기 전 두 사람은 옥상 정원으로 빠져나와 숨을 돌렸습니다. 랜돌프는 콘스탄스에게 왕실의 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 정식으로 협력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단순한 협력이 아니라 서로를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는 계약 약혼이 필요하다는 스칼렛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콘스탄스는 랜돌프의 손을 잡으며 복수가 끝날 때까지 그의 약혼녀가 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콘스탄스는 자신을 모함했던 가문들을 찾아가 증거물을 들이밀었습니다. 한때 그녀를 비웃던 귀족들은 장부의 내용을 확인하고는 사색이 되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는 우아한 몸짓으로 그들의 모든 직위와 재산을 포기하라는 계약서의 서명을 강요했습니다. 릴리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은 결국 탐욕스러운 왕실 고문관의 소행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랜돌프의 수사대는 장부를 토대로 부패한 관료들을 하나둘씩 연행하며 정의를 구현했습니다.
콘스탄스는 릴리의 묘지를 찾아가 그녀가 원하던 평화가 마침내 찾아왔음을 속삭였습니다. 스칼렛의 영혼은 이제 원한을 풀고 콘스탄스의 곁에서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랜돌프가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코트를 걸쳐주며 앞으로의 삶을 약속했습니다. 더 이상 울보영애로 불리지 않게 된 콘스탄스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국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쥔 두 사람의 결합은 사교계의 모든 이들을 경악게 했습니다. 복수는 달콤했고 그들이 세울 새로운 질서는 제국을 변화시킬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무너졌던 가문을 다시 세우고 콘스탄스는 진정한 그레일 가문의 가주로 우뚝 섰습니다. 스칼렛의 카리스마는 콘스탄스의 인격 속에 녹아들어 그녀를 더욱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 적들을 압도하는 눈빛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랜돌프와의 계약은 어느덧 진심 어린 사랑으로 변해가며 두 사람을 묶어주었습니다. 제국의 밤하늘 아래에서 두 사람은 과거의 망령들을 뒤로하고 앞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스칼렛 카스티엘의 영혼은 마침내 안식을 찾고 희미한 빛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콘스탄스는 홀로 서서 밤바람을 맞으며 자신이 지켜낸 이 평화를 만끽했습니다. 모든 시련을 이겨낸 그녀의 앞날에는 더 이상 절망이나 눈물은 없을 것입니다. 악녀의 혼이 남긴 교훈은 콘스탄스를 강하게 만들었고 그녀를 진정한 주인공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전설적인 악녀와 소심했던 영예의 기묘한 복수극은 완벽한 결말을 맺었습니다.